자, 오늘은 세 번째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마지막인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역함수.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y로 치환해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xy를 바꾼 것, 그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f 인버스 x는 y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중간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x, y를 바꾸는 과정, 요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기서 x, y를 바꾼 것 자체가 역함수입니다. 이거를 다시 y 콜 뭐뭐 형태, y 콜 x에 관한 어떤 식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해주면 y 콜 f 인버스 x의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고1 때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 y 콜 f 인버스 x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dy dx, 여기서 y는 이걸 말합니다. 즉 역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원래 함수가 아닙니다. fx가 아니에요. f 인버스 x를 미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dx dy,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것을 역수를 취해준 것과 같다. 또는 f 인버스 x는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이게 뭡니까? f 프라임 y라는 게 원래의 함수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역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dx, dy라고 하는 것은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역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dy dx는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x의 증분분에 그거에 대응하는 y의 증분의 b가 바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여서 우리가 dy dx는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였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의 값들이란 말이죠.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분모의 분모로 내려와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 dx dy로 쓰게 된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x, y를 바꿔가지고 만든 이 식 있죠? 이 식은 x를 y에 대해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더 편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역수를 취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래 함수의 도함수, 물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것의 역수를 취함으로써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역함수 자체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역함수를 구해서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하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역함수는 아예 구하지도 않은 채 원래의 함수를 미분해서 그거의 도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의 그 원리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x, y,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건 이제 y 콜 x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y 콜 fx입니다. fx. 그럼 이거 역함수는 뭘까요? y 콜 x의 대칭이니까 요거 녹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어떤 이 정도 뭐 되겠죠? 요렇게 대충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f 인버스 x죠. 요거에 대해서 이 y 콜 x 대칭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f 인버스 x, 즉 여기서 요 초록색 함수에서 어떤 한 점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 구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은 여기 위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일단 하나 찍어보자고요. 여기다 한번 찍었어요.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 점을 얘를 a라고 하고 그의 이제 함수값을 b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가 성립하는 거죠? f 인버스 a는 b다. 이게 성립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f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해서 fb는 a다. 이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f라는 함수는 반대로 b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얘가 요 직선에 대해서 y, x 직선에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a, b가 대칭 이동됐으니까 b, a잖아요. 이거는 이제 fx 위에 한 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접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접선하고 이 접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다른데 요거의 역수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f 인버스 a의 도함수, a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그죠? 이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f 프라임, 요 f라는 함수에서 b라는 점, x가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것의 역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점 a, b를 잡았지만 이 a, b라고 하는 게 요거 위에 어떤 한 점이고 임의의 점은 x, y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a하고 b 대신에 x, y를 넣으면 f 인버스 a의 프라임, 요것은 a가 아니고 x라고 그랬지 참. 여기다 이제 x를 넣으면 x의 프라임은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역함수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즉 역함수 미분을 원래 함수의 미분을 가지고 썼다 라는 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우리는 x, y를 바꾸어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를 직접 미분해도 됩니다. 하지만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원래 함수 미분을 가지고 역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이 dx, dy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값으로 본다 그러면 델타 x, 델타 y로 본다 그러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식이 지금 번분수식으로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시죠? 자, 우리가 그 의미를 물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필수예제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을 보시면 다음 함수에서 dy, dx를 구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 함수의 그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쪽을 미분을 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뭐예요? 3x 플러스 1의 6분의 1승이죠. 이거를 갖다가 미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6분의 1,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6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승이 되고 거기다 다시 뭘 곱합니까? 이 속에 있는 거 미분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3하고 6분의 1하니까 2분의 1에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분의 5승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3x 플러스 1을 분모에 적고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 다음에 6승근 하고 여기 5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거는 그냥 앞에서 썼던 합성함수의 미분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식의 양변에 6승을 하자 이거예요. y 6승은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것을 구합니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얘를 갖다가 일로 넘겨서 뭐 x를 갖다가 y로 정리해가지고 미분해도 되지만 그냥 각각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6y 5승이 되고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했으니까 dy dx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이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3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dy dx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나눠주면
6y 5승분의 3이다 가 돼서 결국 뭐야? 2y 5승분의 1이죠. 2y 5승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y가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2배의 자 6제곱근 3x 플러스 1 이거의 5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꼭 이 상태 그대로 미분할 게 아니라 양변을 6승을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복잡한 분수지수를 미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엔 이제 또 한 가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 있어요. 양변을 일단 6승을 하는 것까지 똑같고 y 6승은 3x 플러스 1 여기까지 이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하고 똑같고 여기서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뭐야? 6y 5승이 되고 y에 대해서 양변 미분했으니까 여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죠. 얘는 뭐야? 일단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dx dy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변수가 y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배웠습니까? dy dx라고 하는 것은 dx dy의 역수다. 예? dy dx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dx dy분의 1이 아니냐. 그럼 dx dy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dx dy는 여기서 3만 1로 넘기면 되니까 3이 밑으로 내려가서 2가 되죠. 그래서 2y 5승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역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dy dx 아니겠느냐. 그래서 2y 5승분의 1이다. 여기서부터는 얘랑 똑같죠. 2y 5승분의 1.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해가 됩니다. 똑같이 해가 돼. 자, 그러면 뭐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쉬우냐? 그건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dx dy가 바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역함수의 미분인데 그거의 역수를 취함으로써 원래 함수의 더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부터는 1번에서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풀었는데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방법만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따로 건드릴 게 없고요. x에 대해서보다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하다. 왜냐면 y가 문자가 여러 개잖아.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x는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dy를 곱해주는 거죠.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사실 역함수 미분의 기본은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이쪽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미분 변수가 y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6y 마이너스 2 뭐 dy dx 같은 거 곱해준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죠. y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dx dy가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dy dx는 뭐라고? 그거 역수라고. 그래서 6y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전에 한 것처럼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써줘야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에서도 사실은 그랬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아니다 라는 조건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y가 3분의 1은 아니다 라는 조건식이 사실은 필요해요. 정의가 안 되니까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서. 자, 세 번째 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을 제곱했을 때 루트를 없애자 이거예요. 그러면 2가 아니고 x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y제곱에 1-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y 3승이거든? 그럼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y가 여러 개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얘는 뭐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2x 거기다가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준다. 합성함수의 미분. 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부담없이 2y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dy dx인데 dy dx 이거 dx분의 dy로 읽지 않습니다. dy dx라고 읽어요. dy dx는 dx dy분의 1이니까 지금 dx dy 우리가 구했지 않느냐.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2y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그걸 2x로 나눠준 것
그것이 dx dy인데 그거 분의 1이죠. 위치가 조금 그런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2y-3y 제곱분의 2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 같은 경우에 지금 뭐예요? y로 묶어내면은 2-3y인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지 않으려면 y가 0이 돼서도 안 되고요. y가 3분의 2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얘를 갖다가 말이죠. 얘를 갖다가 x를 다시 이걸로 넣어주면 2배의 y의 루트 1-y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였어요? 지금 y의 2-3y죠. 그러니까 y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만 써주면 됩니다. 다 y로 통일해 쓰는 거죠. 이건 x하고 y가 섞여 있고 이건 y로만 쓴 겁니다. 한 문자로 통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y가 0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해줄 필요 없고 그냥 3분의 2가 아니다 라는 것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최종 결과를 x에 관한 식으로 쓰든 y에 관한 식으로 쓰든 상관이 없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가 g고 f2가 3이고 f'2는 5일 때 g'3의 값을 구하셔 그랬죠. 자, 근데 역함수가 지금 g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요 식에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f 인버스 합성해버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f 인버스 3이 되는데 f 인버스가 바로 g란 말이야. g가 f 인버스죠. 따라서 이건 g3. 그래서 f2가 3이면 우리는 g3은 2다. 그죠?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습니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가 이제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를 하라 그랬죠? g는 이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그 함수인데 뭐 꼭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냐 f가 2,3이라 그랬잖아요. 2,3이라는 점을 지나면 g는 이거의 대칭인 3,2라는 점을 지나는 것이고, 그죠? 대칭점. 여기서 그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에 말하자면 역수가 되니까 5분의 1이죠. 근데 그거는 뭐야? 3에서 g라는 함수의 x 이퀄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g'3이 5분의 1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복잡한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g'x라고 하는 것은 자, f를 이용해서 f'gx의 역수와 같다. 그러니까 f'2가 아니고 그의 함수값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와 같다. 이렇게 돼. 아니 말을 거꾸로 했네. 그러니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식으로 써놓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g'x는 f'x분의 1이 아니고 f'gx분의 1이다. 즉 f의 y좌표가 여기에 x좌표로 들어가야 된다. 이 그림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사실 쉽게 나와요. 되셨죠? 자, 2번은 따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함수 fx가 이런 3차 함수입니다.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4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g라는 게 지금 뭐예요?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f 인버스 프라임 요걸 구하는 거다.
이게 사실 얘를 여기다 쓰는 게 맞는데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여기다 쓰면은 F 인버스 4라는 건 하나의 값이죠. 그걸 미분하면 당연히 0 될 테니까 이거 요 미분 기호는 안쪽에다 좀 들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좀 헷갈릴 텐데. 자, 얘는 뭐예요? 얘는 F'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거의 역수죠.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가 있을 때 a, b가 있으면 여기서는 b, a로 이제 바뀝니다. b, a.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으면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과연 a가 나오느냐 f 속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는 f, b equal a가 되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f 인버스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a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4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냐면 f 속에 뭐가 들어가야 4가 나오느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값 b를 넣어서 f 속에 b를 넣어서 4가 나오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4가 되는 그런 x 값이 바로 b라는 거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얘를 넘기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이거 고차방정식이니까 찍어야죠. 인수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1은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돼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대신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바로 b가 2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2인 거죠. f 인버스 프라임 4는 f 프라임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의 어떤 미분계수 값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원래 함수의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원래 함수의 미분에다가 미분계수 뭐? 2를 집어넣어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얼마야? 12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9죠? 여기다 9가 들어가면 결국 뭐야? 9분의 1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a가 4일 때 f 인버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의 맞은 b 값은 2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함수에서 치면 x에 2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4가 나오는 여기 좀 두 개 바뀌었습니다. 그죠? 좀 이게 위치가 좀 맞질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이가 왜 4보다 위에 있지? 이런 의문 갖지 마세요. 그림은 조금 잘못 그렸을 뿐이니까. 하여튼 요거 두 개가 바뀌어서 F가 되겠죠? 바뀐 게 F가 됩니다. 그래서 F에 2가 들어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본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이 요 문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 돼요. 자, 이거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요 그림이 지금 교재에는 잘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가지 미분법 마쳤는데요. 내용이 좀 많고 좀 복잡하기도 하죠.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풀어보시고 나서 이해되는 거 없을 때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